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24년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이제는 진짜 추워지고 있네요. 야, 어제까지 제가 반팔을 입고 일을 했는데 저녁에 쌀쌀한 거예요. 약간 차에 내렸는데 쌀쌀해서 이거 내일부터는 긴팔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긴팔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긴팔을 입어도 추울 정도로 이제 새벽이나 오전 이런 시간은 춥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타시면서 춥다고 얘기하시는 손님을 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날씨가 여름이 길어지고 그다음 겨울이 길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가을, 봄은 거의 없어지는 느낌이네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손님이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가시는 분이신데 기다리면서 제가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한 4분? 손님까지 가는데 근데 춥다고 막 꽁꽁 막 발 동동 구르면서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벌써부터 이러나? 지금 10월 초인데 날씨가 참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고 뭐 우리야 실내에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네, 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또 댓글 남겨주신 거 쭉 읽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자, 정비비 절약분도 합치면 연 1,000만원. 저렴한 전기차 2, 3년이면 새 차값 뽑는데 라고 이제 전기차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사실 돈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 전기차 사십시오 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괜찮습니다, 전기차가. 근데 이게 저렴한 전기차는 또 약간은 아쉬움이 있긴 해요. 이게 저렴하면서 충전 속도도 괜찮고 주행 거리도 괜찮고 뭐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전기차는 아직 없고 주행 거리가 길거나 충전 속도가 빠르면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 네, 반대로 이제 가격이 좀 싸면 뭔가가 네, 한두 개씩 빼먹은 게 있고 그래서 참 아쉽다. 물론 이제 니로 같은 경우에는 괜찮긴 해요.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네, 공간도 실내 공간도 의외로 좀 위에 머리도 좀 높고 다만 이제 기사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 이제 연 1,000만원 정비비 절약분 엔진오일 교환하는 거랑 근데 요즘에 일반 차도 사실 딱히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정비비보다는 이제 오일 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해서 연료비까지 감안하면 뭐 1,000만원? 1,000만원은 모르겠고 한 700, 800원 줄이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가스차는 그렇게 정비비나 연료비가 들어가도 3, 40만 지난다고 해서 막 갑자기 차를 못 타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발생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기사님들이 많이 안 타시지만 차도. 근데 전기차는 이제 20만 킬로대는 뭐 그래도 설마 그 정도의 고장이 나겠습니까? 근데 3, 40만 킬로대에서는 잘못해서 배터리 쪽에 고장이 나면 차가 안 가요. 이게 뭐 우리가 가스차인데 뭐 앞에서 소리 나고 진동 나고 막 미션 막 튕기고 막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을 못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나가면 못 해요. 운행을 못 해요. 감속기나 그런 쪽도 아예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끼는 거 맞는데 그건 아예 배터리나 구동기 쪽에 문제가 없을 때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우리 시간여행님께서 댓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이분은 워낙 부지런하게 타시니까 이미 뭐 훨씬 그 보증기간을 넘으셨다라고 하시고 타이어 어제 얘기를 잠깐 드렸죠. 저도 이제 지금 7만 후반인데 아직 타이어를 한 번도 안 갈아도 아직 탈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께서는 이제 9만에서 10만까지 타고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뒷타이어를. 그리고 앞타이어는 19만까지 탔다. 그래서 저도 막 과격하게 운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운전하면 전기차도 타이어 오래 탄다. 급출발 안 하면 감속기 모터 고장도 안 납니다. 내연기관 미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운전 습관을 고쳐야 미션 고장 없이 80만 킬로 탈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급출발, 급점검만 더해도 감속기 오일, 브레이커 오일, 부동액 교환 말고는 부속품 교환할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타이어, 그 다음 감속기, 브레이크, 부동액. 근데 이것도 뭐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뭐 7, 8만, 10만 정도에 교체를 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 맞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는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보증만 좀 길게 한 50만, 60만 이상으로 해주면 사실 전기차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가격이 조금 뭐 구입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기아차는 이게 20만 킬로까지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걸 지금 현대기아차가 해결을 해줘야죠. 요거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현대에서 정비 예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경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 차면 사실 이미 사설도 많이 있죠. 근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아직 사설에서 수리하기에는 조금 꺼려지죠.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비싸고 문제도 발생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가급적이면 현대의 직영에서 하고 싶겠죠. 근데 현대 직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가 지금 사고 났다, 조금 뭐 바꾼다 라고 할 때 수리를 맡기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예약을 잡아주는 시점이 언제 정도일까요? 요즘 보면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이고 예약을 하면 12월 넘어가서 이제 수리가 가능한 식으로 잡히죠. 사실 현대 기아가 가스차에서는 괜찮아요. 가스차 택시에서는 뭐 독보적이긴 해요. 그 이유는 이미 사설에서도 수리가 잘 되고 그 다음 유지비도 괜찮고 구입 가격도 괜찮죠. 근데 전기 택시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이게 상황이 아마 1년만 지나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보시면 전기 택시는 가격도 어차피 비싸게 샀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직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사설은 이제 거의 힘들고 전기가 그래도 현대의 뭐 블레인즈가 있고 직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이테크라고 이제 전기차 전문으로 하는 그 직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급에도 그게 있겠죠. 가장 안전한 믿을 만한 곳에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예약이 꽤나 밀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자, KG 같은 역시나 또 KG예요. KG 모빌리티 택시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 이게 어디 있냐면 그 카카오의 KG 구입에서 이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택시 전문으로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인데 2일 내에 수리 미완료 시 하루당 KG 모빌리티 포인트 10만 제공. 그 다음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 이용 시 예약 우선권 제공 30분 내 예약 진행. 자,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쳐준다 이 얘기예요. KG가. 제가 이용은 안 해봤지만 제가 어차피 내년에 살 거기 때문에 실제 사면 이제 한번 써보면서 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후기를 직접. 중요한 건 확실하게 KG가 전기차 시장, 전기택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뭐가 아쉬워하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고 들어가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배터리 보증 기간 100만 킬로.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좋죠. 그 다음에 차가 기본적으로 SUV라서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 그 다음 택시에서 특히 전기 택시가 걱정인 게 제대로 수리받고 싶은데 서비스 센터에 대한 걱정.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직영에서 하이테크는 예약 잡는데 최소 한두 달 이상이 걸리는데 현재 시점으로 얘들은 택시케어 프로그램을 두고 2일 내에 수리 미완료 시 하루당 포인트 10만 제공하고 그 다음 우선 예약권 30분 내 예약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두고 즉 확실하게 택시 기사들 특히 전기 택시 기사들이 뭐를 걱정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걸 제대로 보고 공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기 택시 기사님들 보면 다음에 대표차 할 때 토레스를 살 수밖에 없지 사야지 라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멀지 않아서
전기 택시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대세가 토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이 택시 기사들이 뭐를 아쉬워하는지를 굉장히 잘 듣고 아주 잘 준비를 하고 기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기아가 좀 더 택시 시장, 특히 전기 택시 시장 잡으려면 노력해야 된다. 지금처럼 자만하면 뭐 보증기간 배터리 20만 킬로밖에 안 해주고 전기 택시 기사들 당장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일반 이게 왜 상관없냐 하면, KG가 잘 노렸냐 하면, 일반 차량은 전기차라도 사고가 나도 상관없어요. 왜? 렌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사설 렌트가 많기 때문에 그 렌트를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죠. 어차피 그거 보험 다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반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사고에서 서비스 센터가 많이 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현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택시는 최우선적으로 수리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기존까지 이걸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사설 정비업소가 LPG는 많았기 때문에 현대는 굳이 택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기사님도 불편한 게 없었고. 근데 전기 택시에는 이게 다른 얘기죠. 자, 이 부분을 KG가 잘 노리고 있죠. 우리는 빠르게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 택시. 보증도 확실하게 100만 킬로까지 해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사요? 그리고 쌍용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을걸요? 그나마 쌍용 택시를 경험해본 분이 예전에 체어맨 택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크게 아쉬워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분들 중에서 얘기 들어보면 다들 그 KG에서 좀 좋은 거 나오면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세단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지, 체어맨 타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쌍용이 기술이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사면 되죠. 사고 경험하면서 또 얘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현대기아는 조금 택시 기사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분께서 2억 투자해서 월 200 정도 버는데 개인 택시만 한 게 없죠. 2억까지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200은 그냥 어르신들 조금 쉬시면서 편하게 하시는 경우고, 그래도 200보단 더 벌죠. 그러니까 순익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평범하게 하시면 순익이 한 300 얼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근데 평균으로 보면 200 중후반이 맞긴 한데, 순익으로 보면 매출이 400 초반 300 후반이니까. 근데 그건 어떤 분들이 평균을 많이 조정을 하시냐면,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진짜 소울거리 삼아서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열심히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평균을 조금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택시가 뭐 수입 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특히 가까운 시점에 보시면 진짜 자영업 힘들죠. 폐업 많고, 거리에 폐업 많고, 이제 예전처럼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세상이 됐어요. 예전이라면 우리가 그 폐업을 하더라도 그래 내가 못했지라고 자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폐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돈을 안 써버리고, 사람들 자체가 줄어버리고, 사람들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개인 택시가 버티고 버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MF 때도 그렇고, 예전에 2000년 후반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경제가 나쁘면 개인 택시 가격은 올라요. 근데 지금 개인 택시 가격은 영원히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카카오콜 위주의 방송만 보다가 보니까 신기하네요. 우버, 아무래도 저는 우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버의 점유율도 조금 올라오면 좋긴 좋겠죠. 물론 이제 카카오 하시는 분들은 또 카카오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기 아는 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냥 자기 하고 있는 거 많이 응원합시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좋아요. 서비스 센터 적극 대응 AS 만족합니다. 그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과 다르게 네, 택시는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사설에서 수리를 하면 안 되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결국은 직영 서비스 센터가 적극적으로 택시는 급하니까 먼저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대기아는 아직 이게 없어요. 근데 토레스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쟁에서 이런 것들은 칭찬을 해줘야죠. 네, 우리가 이용하든 안 하든, 네, 칭찬을 해줘야죠. 마찬가지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우버는 손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점수를 보여줘요, 우리에게. 우버는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죠. 자, 모터 감속기 등속 조인트 한 통속 교체 비용 450만원. 네. 중고 매입은 해줍니다. 자꾸, 네. 겁주지 마. 자꾸 이렇게 겁을 주세요, 선생님. 중고 매입은 해주는데, 다만 이제 좀 싸죠. 가격이 구입 가격보다는. 그리고 이게 뭐 450만원. 자, 모터 감속기 등속 조인트에서 450만원이다. 맞긴 맞아요. 이게 뒤에 어느 분 보십시오. 이분 보십시오. 21년 9월식 22만 킬로예요. 타셨는데 뭐 22만이니까 보증기간은 다 지난 거죠. 자, 소음이 심하게 나서 이제 모터 감속기 고장. 근데 수리가 이게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시죠. 이분도 모터와 감속기가 같이 붙어 있어서 교체 비용이 400만 원 한다면서 소음이 있더라도 그냥 타시라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이제 요 댓글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요거 알고 있는 정보가 맞긴 맞습니다. 그 부품들이 같이 통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 전체를 갈아야 돼서 대략 비용이 한 400만 원 나온다. 근데 자, 보십시오. 한 2년 3년 타고 450만 원 낸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모터나 감속기나 등속 조인트는 3,400 해도 이게 한 2년 3년 타고 교체를 한다. 400 든다. 자, 이건 연료비 줄이고 그다음 정비 비용 싼 거 감안하면 이건 용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그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 차 수리하듯이 그 비용 아껴서 모터 감속기 등속 조인트 한 2,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3, 4년에 교체한다? 자,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전기차가 이제는 애매해요. 이게 왜 예전에 이슈가 안 됐냐면, 예전에 기사님들은 다 2년, 3년 타고 바꿨어요. 신차로. 바꿀 수 있었죠. 팔아도 이제 가격이 많이 유지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특히 이제 오히려 전기차 팔아버리고 다시 일반차로, 가스차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실 분들은 그냥 막연히 좋다, 많이 타네 라고 해서 사지 마시고, 그 현실적인 걸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타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잘 고민해 보셔야지. 생각 없이 사면, 저도 사실은 야, 남들 다 사니까 사네, 보조금 많이 주네 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사고 나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보증기간 나도 내년까지 타면 넘을 건데, 그 넘었을 때 어떻게 될까가 너무 무섭죠. 문제는 그게 만약에 일이 좀 커지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그래도 전기차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거저거 따지면 아쉬움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지금 딱 전기택시 시장에서는 바로 토레스, KG 토레스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이제 전기택시 경험한 기사들, 이제 대폐차하고 다시 바꾸는 기사들이 다 지금 토레스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왜? 그건 이제 한 40만, 50만 타도 걱정 없거든요. 토레스도 모터나 감속기나 등속 조인트가 고장이 나겠죠. 근데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고장 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몇백만 원 들여도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하고 정비비 아끼고 가스비 아낀 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적어도 배터리는 보증이 돼야 돼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아쉬운 건 배터리 보증이 20만 킬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현대기아차는.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이것도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주고, 싫은 건 싫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평점을 우리가 볼 수 없죠. 근데 우버는 우리가 손님을 평가하죠.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손님의 그 평점이 콜이 뜰 때 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콜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선택하는데 뭐 기사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평점이 4.5 이하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4.6에서 4.8이면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손님들도 가끔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4.6 이상이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4.8 이상이면 4.8에서 5.0, 5.0이 만점이거든요. 이 손님들은 굉장히 만족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지금 우버를 운행하면서는 진상 손님이 아예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4.6 이하는 안 받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콜이 뭐 목적지가 좋고 돈이 되고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적지고라고 하더라도 안 받아요. 그 손님 안 받아도 다른 손님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우버는 기사와 손님이 서로를 상대평가해요. 거기에서 손님도 자기가 평가받고 내가 만약에 평점이 안 좋으면 기사들이 안 잡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기사들에게 막 대지 못해요. 우버는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계정 하나로 만들 때 그걸로 한국에서도 쓰지만 일본 가고 뭐 외국 가고 전 세계에 다 쓰는 거예요. 우버는. 그러니까 특히 외국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버를 점수를 잘 유지해야 돼요. 손님도. 그래야지만 기사들이 잘 잡고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기사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그런 것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한 4.6, 4.7 이상 평가받은 손님들만 받으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상 손님이 없어요. 우버는. 근데 카카오는 사실 이런 기능이 안 되잖아요. 평가는 하지만 기사들이 손님 점수를 보고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카카오가 분명히 아쉬운 게 맞죠. 우버가 좋은 게 맞고 이런 것도 잘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 우버 비중이 이제 거의 카카오와 비슷해지거나 카카오보다 더 많거든요. 콜이. 하루 운행으로 보면 더 많아요. 이게 참 즐거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버 콜 비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진상 손님과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안 만나겠죠. 우버에서 이제 점수 4.6, 4.7 이상 손님만 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버도 분명히 장점이 많아요. 요것도 있고 또 다른 거 뭐냐 하면 만약에 손님까지 목적지 가잖아요. 손님까지 가잖아요. 그럼 손님이 타기 전에 어느 방향, 지금 여기에서 골목에서 내가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까운 시점에 그 골목에서 바로 손님 타고 시작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안내가 떠요. 이게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콜을 불렀는데 손님까지 갔는데 그게 골목길 아니야. 근데 앞에가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는 길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손님이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방향이 안내가 계속 그래픽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손님까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손님이 이제 타려고 할 때 손님이 걸어오고 있으면 손님 위치가 보여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대략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도 대략 손님이 지금 어디에 있겠구나, 집 안에 있겠구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있겠구나, 아니면 저기 안쪽에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구나, 이걸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버 앱이 굉장히 괜찮아요. 기술적으로 카카오는 좀 한국화되어 있고 단순하면서도 기사님들이 편하게 쓰기 좋고 기술적으로는 우버가 훨씬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외국인인데 대화를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번역이 다 돼요. 나는 한글로 어디 계세요? 도착했습니다. 라고 치면 그게 그 사람 언어로 떠요. 그 사람이 미국인이면 영어로 뜨고 그 사람이 뭐 유럽이나 뭐 중동이나 뭐 중국인이나 그러면 그 국가 언어로 자동으로 그 사람들은 그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로 내가 얘기하면 그쪽에는 그 번역으로 돼서 나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디 계세요? 오고 있어요? 라고 보내면 그 나라 언어로 보내면 우리말로 그게 번역이 돼서 다 떠요. 그래서 채팅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도 우버가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우버 앱이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굉장히 단순화되어서 쓰기 편한 거고 한국에서 반면에 우버 앱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기 좋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기존 같으면 터치 전체 화면이었다가 이제는 밑에 바 형태로 돼서 요것만 바뀐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졌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열 몇 건 했고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 특별히 어제 뭐 진상 손님이나 뭐 불편한 손님은 없었고 별다른 건 어제 없었습니다. 굳이 그게 있었거든요. 그 자기가 계정에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카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자동 결제로. 그리고 이제 목적지로 도착한 외국 손님인데 자기 카드가 안 되니까 직접 결제를 하겠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버 앱에서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돼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카드가 결제가 안 돼서 고객에게 돈을 받는 건 우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손님이 내 카드가 이거 지금 안 돼요 라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버 앱상에서 결제가 되면 결제를 하고 결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내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돈 받고 뭘 해주는 건 뭐 우버가 하는 것이고 나한테만 돈이 들어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도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손님이 어제 딱 한 분 있었고 그 외에 일반 손님들은 딱히 뭐 아쉬운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별 쓸모없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뺐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좀 더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냥 주절주절 얘기한다 생각하고 오늘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다른 택시 유튜버들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떤 택시 유튜버가 자기가 이제 대형 택시를 한대요. 넘어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뭔가 답답하죠. 근데 그분이 기존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 매출을 보면 그 매출과 대형 택시 가서 올릴 매출이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버는 거랑 차 돈 많이 들여서 가서 거기에서 버는 게 비슷할 건데 오히려 근무 시간은 훨씬 길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왜 갈까? 모르죠. 이게 택시 기사들의 성격이에요. 아무래도 택시 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독고다이 성격이 강하고 자기가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봐야 되는 거야. 이 좀 날 것으로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그랬고 물론 이제 대형 택시 자체가 똥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굳이 일반 택시를 하면서 이걸 할 이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하고 바꿨던 것이고 그걸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있으면서도 불만족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대폐자까지 버티거나. 근데 지금 일반 택시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대형 택시로 넘어가는 기사님이 또 이제 택시 유튜버가 있는 걸 보면서 택시 기사들은 그 기지를 못 버리는구나.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이 기지를 못 버리는구나. 참 대단하다. 대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 봐도 뻔하거든요. 이게 일반 택시를 게을리하던 사람들이면 몰라요. 근데 일반 택시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 일반 택시로 한 뭐 8시간 9시간 바짝만 매출 찍는 그 특성이 있는 기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대형 택시 가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대형 택시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강제 콜이고 콜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콜이 막 요 시간에 바짝 해야지 이게 안 돼요. 결국은 매출을 기존 이상 찍으려면 길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일반 택시에서 열심히 해서 한 8시간만 딱 하고 25장, 30장도 찍으니까 대형 택시 가서 7시간, 8시간 더 바짝 하면 한 35장, 40장 찍겠지 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가 깨면 오도 가도 못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택시 유튜버 한 명이 대형 택시를 하려는 걸 보면서 혀를 차면서도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십시오. 근데 참 뭐랄까 안타깝다. 왜 저럴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